안녕하세요. 2025년 1월 2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날씨가 대단히 좋습니다. 그래서 원래 한 1월 한 15일 지나서 제가 그 복분자 전지 작업을 시작하려다가 오늘부터 시작을 해봤습니다. 이제 여기 대략 한 길이가 누적해서 한 1km, 한 1000m 되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한 20m, 30m 조금씩 하다가 날 좋을 때, 따뜻할 때 2월달, 2월 초에 가서 좀 집중적으로 해서 한 2월 중순까지 마무리하자. 일단 이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람도 안 불고 날씨가 너무 따뜻합니다. 지금 온도가 영상 7도입니다. 7도인데 바람이 불지 않는다. 그리고 금년도는 아직까지 이 바닥에 땅이 한 번도 얼질 않았습니다.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겨울에는 땅이 얼어야 되거든요. 원래 1월 초에는 온도가 영하 한 14도, 15도 여기 저희 지은 걸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땅이 한번 얼고 그래가지고 땅에서 월동하는 그런 그 벌레들 개체수를 좀 많이 줄여줘야 되는데 이렇게 땅이 얼지 않으면 금년도에는 아마 해충 피해가 많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제가 여기 지금 그 제초 매트를 한쪽으로 모아놨는데요. 제초 매트를 한번 걷어봤어요. 살짝 혹시나 밑에도 어떤 벌레들이 보이는가 제가 걷어봤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벌레들 움직이는 거 보입니까? 벌레들 보이죠? 이런 식으로 이 벌레들이 많다.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러면 금년도에는 이제 진딧물이나 응애나 각종 이런 그 땅속에서 이제 활동하는 그런 그 벌레들 이제 밀도가 많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밀도가 이거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이제 카메라를 든 거는 휴대폰을 제가 영상 촬영해서 이제 겨울 전지 문제 때문에 이렇게 영상을 찍어 봅니다. 이 복분자는요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지주대를 세워 가지고 일자형으로 이렇게 키우고 있습니다. 지주대 세우고 이렇게 이제 이거는 코팅 와야입니다. 코팅되는 와야선을 이렇게 해가지고 당겨가지고 잡아주는 일장이고요. 저는 이렇게 와야선을 2단으로 설치했고요. 이렇게 이제 여기다가 지난 7월 8월 달에 성장한 신초 새순을 다 이렇게 묶어가지고 유인을 해놨습니다. 유인해가지고 이렇게 늘어진 것들을 이제 이거 자르는 건 쉽습니다. 그냥 이렇게 유인선에서 이렇게 한 뼘 정도, 한 뼘 못 돼도 관계없습니다. 한 뼘 이상 되면 좀 너무 많고요. 한 뼘 정도 놔두고 키우면 여기서 다시 결가지가 올라오는 거거든요. 요 보이는 눈마다 이렇게 마디마디 이제 결가지가 올라옵니다. 봄에 싹이 자라면서 그래서 꽃도 피고 복분자가 달려가지고 요 눈 하나에 많게는 13개, 14개, 적게는 7개나 6개 그렇게 달립니다. 왜냐면 요 결가지가 올라오고 결가지 겨순에도 복분자가 달리니까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올라온다. 그래서 이제 결가지를 그동안 관리했던 것들을 요렇게 한 뼘 정도 자르기 때문에 이 전지는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복분자는 이게 이렇게 높이를 1m 20에서 요 높이를 1m 40 정도로 하거든요. 상단을요. 그러면 키가 낮기 때문에 사다리가 필요 없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굵기가 가늡니다. 이렇게 가늘기 때문에 전동 가위도 필요 없고 일반 가위 가지고 그냥 잘라주면 됩니다. 일반 가위 가지고 쉽게 잘라주면 되는데 단 이렇게 장갑은 좀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이 장갑은 저는 지금 코팅 아래 위 코팅되어 있는 거고요. 요게 좋더라고요. 빨갛게 아래 위로 양면 다 코팅되어 있는 거 이게 덜 찔리더라고요. 그리고 안쪽에는 제가 장갑을 하나 벗은 게 있는데 보여드릴까요? 장갑을 저는 이렇게 일반 얇은 장갑 있지 않습니까? 1000원짜리 이런 거 끼우고 안에 노란색 코팅한 게 끼우고 이렇게 해서 장갑만 3겹입니다. 이게 찔리면 여기 아파요. 이게 해보면요. 여기도 보이지만 이렇게 가시 찔린 거 보이죠? 수시로 가시가 찌릅니다. 이 짜잘한 가시라도 이게 찔리면 파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거 할 때는 작업복도 아예 그만 끌키가지고 완전 작업복으로 해야 되지 좋은 등산복을 입고 한다든지 이러면 이걸 키면 이 작업복 못 씁니다. 보기가 아주 흉해져요. 이게 가시가 끓거든요. 그리고
조금 그 추우니까 이제 평상시에 그 내복은 아니더라도 요 전제할 때만큼은 저도 그 밑에 하의에 내복을 입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저도 이제 평소 입지 않던 내복도 입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지를 하면 되고요. 제가 자른 모습 잠깐 보여드리면요. 이게 막 복잡해 가지고 덜 복잡한데 지금은 자, 일단 여기서 한번 잘라 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요 유인선이 보이잖아요. 요 유인했는 거 여기서 한 편 정도, 그러면 대략 한 이 정도 부위에서 자르면 돼요. 이렇게 자르고 한 손 잘랐는 거는 또 저 반대편 잘랐구나. 잠깐만, 이쪽에 자르기 쉽게. 얘는 안 묶였네. 안 묶였는데 그러면 요런 건 안 묶어놓은 상태에서 이렇게 있는 거는요, 나중에 한 번 더 묶어줘야 되니까 요 정도 묶어준다 보고 여기서 한 편 한 요 정도에서 잘라주면 나중에 이렇게 묶어주면 되잖아요. 이렇게요. 요 부분에 한번 묶어 결속기로, 요 결속 테이프로 한번 이렇게 묶어주면 되니까 그걸 감안하고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자른 거는 쭉 그대로 내려오면요, 요 밑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요거는 너무 바짝 잘라내면 나중에 뿌리를 찾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봄에 이제 이렇게 땅에 닿은 부위에서는 또 모종이 나옵니다. 모종은 모종대로 수확해서 판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찾기 쉽게 이 정도 남겨두고 잘라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끝에서 분리된 것들은 적당히 좀 잘라 놓으면 나중에 그 모종 작업할 때 작업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도 갈라졌었구나. 이렇게 해주면 이런 식으로 이제 잘라진 가지가 생깁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거를 그냥 바닥에 놔놓으면 어차피 주워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을 두 번 하기 싫으니까 저는 이렇게 아이고만 손수레를 끌고 다니면서 이렇게 모읍니다. 모아서 한쪽으로 별도로 빼가지고, 요거는 이제 뭐 퇴비를 파쇄해서 퇴비를 만드셔도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은 저는 이것을 소각을 해서요, 100% 소각하지 않고 한 80% 정도 소각한 상태에서 물로 다 꺼버립니다. 그래서 수철을 만듭니다. 즉 훈탄을 만들어서 작물에 퇴비로 다시 들어갑니다. 이걸 파쇄해서 그냥 퇴비로 넣어도 되고요. 저는 이걸 태워가지고 훈탄을 만듭니다. 예,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냥 그 파쇄기로 파쇄해가지고 다시 퇴비로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양이 엄청나게 많이 나옵니다. 이거 모아보면요, 이게 한 1000m 되는데 거의 뭐 산더미까지는 아니고 좀 과장하면 거의 뭐 산더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단히 많이 나온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이제 자르고 보시다 보면 이게 이제 보기는 다 살았는 거 있잖아요. 자세히 보시면 죽은 가지들이 있습니다. 색깔이 비슷한데 그래도 자세히 보시면 요런 가지는 죽은 가지입니다. 그러면 죽은 가지는 또 별도로 다 빼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다 빼주시고, 그래야지 나중에 수확할 때 이 죽은 가지가 또 가시가 날카롭잖아요. 특히 죽은 게 사는 것보다 더 날카로운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가시들 다 이제 정리하기 위해서 빼주셔야 된다. 빼주시고 나면요, 이제 이게 또 잘 죽어요. 이런 죽은 가지가 많잖아. 이런 거 다 죽은 가지거든요. 자세히 보시면 빨간색하고 색깔이 벌써 이게 물기가 없는 게 보이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은 별도로 이제 빼주시고요. 이게 유인할 때 조금 유인을 많이 하는 이유가 이렇게 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분자는요, 좀 잘 죽습니다. 이 단점이라요. 복분자 농사의 단점. 복분자 농사의 단점이 잘 죽는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게 죽는 원인은 대략 한 10가지쯤인데요. 다시 한번 제가 한번 언급해 보면요, 제 영상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기본적으로 토양 수분이 많아서 너무 과습해서 죽는다. 제일 큰 조건입니다. 특히 장마철에 잘 죽는다. 특히 여름철 고온일 경우에 비가 많이 온다. 그러면 뿌리에서 기능이 떨어져가 죽는 경우가 대단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죽는 원인이 탄저병이 걸려서 죽는다. 그리고 역병, 탄저병, 그리고 뿌리혹병, 그리고 이제 비료가다도 대단히 큰 원인이라 그런 많이 줘도 죽거든요.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그래서 이 복분자가 진짜 이게 자신을 못해요. 저도 다른 건 다 잡아내겠는데 토양 과습만큼은 이겨낼 방법이 없겠더라.
이게 이제 여름철에 그 비가 많이 올 때 흙걸로 물이 쭉 내려가잖아요. 물이 내려가서 그 중에는 위에는 물기가 안 보이는데 비가 많이 올 때 이게 막 이 그 두둑의 위에 좀 높아도 이 부분을 막 발로 밟아보면 질겅질겅해요. 완전히 물탕이 됩니다. 그 정도로 여기가 비가 많이 오니까 안 되더라. 왜냐하면 여기가 좌우로 보시다시피 이렇게 논입니다. 동서남북 다 논입니다. 그래서 논을 제가 이렇게 밭으로 바꿨기 때문에 물론 흙을 좀 돋았지만은 그래도 태생이 논이라요. 그래서 이제 옆에 좌우의 논에서 이제 5월달에 그 물을 받아서 못 심기를 하지 않습니까? 벌써 4월달에만 물을 받아요. 이제 물을 받아가 하면 그 물이 안쪽으로 스며들고 좌우에서 스며들어오기 때문에 특히 제 밭은 이게 폭이 넓은 게 아니라 폭이 22m입니다. 22m 곱하기 100m 해가지고 대략 한 700평 되는데요. 그러기 때문에 좌우에서 스며드는 물이 무시를 못하고 거기다가 우피까지 내려오니까 이길 방법이 없더라. 이길 방법이. 그래서 이 참 복분자는 그 적지. 이것도 마른 거를 놔뒀네. 심는 적지도 중요합니다. 즉 물 빠짐이 좋은 그런 밭. 그러면서 일조량도 좀 좋아야 된다. 일조량도. 그래야지 이렇게 죽는 것들이 안 나온다. 금년도, 이제 해가 바뀌었으니까요. 2024년도 7월 달에 비가 대략 한 23일 정도 장기간 비가 왔습니다. 그때, 잘 자라던 이 복분자 줄기가 새순이 죽어 들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다가 갑자기 비가 뚝 그치면서 고온으로 나름대로 그때부터 이게 살아난 겁니다. 이게 고온은 견디는데 그렇게 비가 많이 오니까요. 이런 식으로 죽어나갑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때 한번 장애 받은 것들은 일부 죽고 그래도 많이 지금 회복된 게 다행히 이 정도 됐습니다. 대략 한 75%에서 80%는 생존했는 것 같아요. 현재 봐서는요. 75%만 생존해도 다행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가 제가 2019년부터 지었나? 그러면 2015년 6년차 금년도 6년차 같네요. 예, 이게 벌써 3년 4년만 농사 지어도 거의 대부분 죽는 집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근에서는 보면요, 새로 심고 2, 3년 따고 새로 심고 2, 3년 따고 그럽니다. 그것도 보통 일 아니거든요. 새로 심고 하는 다 철가고 새로 심고 하는 그런 것들이 쉬운 건 아닙니다. 그래서 참 관리는 중요한데 어쨌든 지금부터 이제 전정은 해가지고 언제까지 하느냐? 1월 중순에 시작하셔가지고요. 아니면 좀 면적이 적으신 분들은 1월 말에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2월 중순까지는 복분자 겨울 전정은 맞춰주는 게 좋다. 왜냐하면요, 이게 3월 달에도 전지는 가능한데요. 이제 3월 달에 전지하면 이렇게 잘라지는 절단 부위로 우리가 이제 생리적인 현상으로 일액 현상과 일비 현상이 있습니다. 일액 현상은 물이 이제 정산작용을 통해서 나오고 또 삼토장에서 올라가서 잎 뒷면을 통해서 이제 배출이 되잖아요. 잎에 이슬처럼 맺힌 것을 일액 현상이라고 하고, 일비 현상은 이렇게 잘린 부위로 물이 줄줄 나오는 겁니다. 지금 자르면 이 부분에서 물이 안 나오는데 이제 이게 2월 말 3월 초에 이제 뿌리가 활동하면서 뿌리 근압으로 올라오는 그런 시기에는 잘라주면 고로쇠가 왜 상처 부위로 물을 받잖아요. 고로쇠 나무에서 상처를 내면 그 부위로 이제 뿌리 근압을 통해서 올라오는 그 물을 받듯이 여기도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2월 중순까지 전지해 주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도 드려보겠습니다. 어쨌든 이제 이게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이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시작을 했는데 어쨌든 하루에 바람이 안 부는 날은 나와서 이렇게 한 30m나 50m씩 자르고 들어가면 이제 하다 보면 또 이게 끝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작업은 이렇게 이제 바닥에 이렇게 이제 뿌리를 받고 있는 이런 이런 뿌리들을 이제 캐가지고 이제 모종 작업을 해야 됩니다. 모종 작업은 언제 하는가? 요거는 2월 말 3월 초에 합니다. 그러면 복분자는 언제 심는가? 복분자는 그러면 3월 한 중순, 3월 10일에서 3월 한 20일, 그 사이에 이제 보통 심게 되거든요. 늦어도 3월 25일까지 심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래서, 모종 필요하신 분은 제가 이제 2월 말 3월 초에 제가 이것을 이제 이제 뿌리를 캐면 제가 20개나 25개씩 묶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주문에 의해서 배송을 하게 됩니다.
금년도에도 가격은 지금 어떻게 되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장목반에서 결정된 가격을 봐야 돼요. 지난해는 이제 장목반에서 결정된 가격이 이게 왜냐하면 제가 이제 모종을 팔다 보면 모자라면 이제 그분들 받아서도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제가 받는 금액보다 싸게 팔 수는 없잖아요. 또 택배비가 있는데 저는 가서 가지고 오고 저는 또 택배비를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해는 제가 800원을 받았습니다. 금년도에는 아마 큰 변화는 없을 것 같은데 제가 여기까지 가지러 오신 분들은 한 800원 정도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택배로 보내주신 분들은 제가 한 850원쯤 현재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포기당. 왜냐면 이게 보통 개인들이 업자들한테 보통 구입할 경우에 보통 1200원에서 1500원 하거든요. 그게 비해서 뭐 가격은 조금 차이는 좀 적게 받는 편이지만 또 이게 막상 처음에 농사를 짓는 분들은 또 모종 구입 비용도 만만치 않으니까요. 제가 한 중간선에서 늘 그렇게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그렇게 이해하시고요. 그리고 복분자와 관련된 최근 질문들이 많은데 벌써 시간이 많이 갔네요. 오늘 이렇게 겨울 전지만 잠깐 이렇게 설명하고 최근에 들어온 질문 복분자 수익은 어느 정도 되느냐 이 부분과 복분자를 심는 간격이라든지 이 부분은 별도로 다른 영상으로 제가 올려드리겠습니다. 영상도 너무 기니까요 안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오늘 이렇게 복분자 이야기 해봤습니다. 늘 멋진 날 되시고 저도 새해 연초입니다. 오늘 첫 이제 시무식 했을 건데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